첫날 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물건이었거든요. 그가 내 앞에 그것을 꺼내 놓았을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 그걸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특별했고 더 벅찼고 아직도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 나이 63살, 은퇴하고 조용히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에 오랜만에 나갔어요. 딸 둘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나는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보니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했지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게 조금은 설렜어요. 동창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눈이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태수였어요. 대학 시절 깊이 사랑했던 첫사랑. 우리는 캠퍼스 커플로 행복했었지요. 하지만 내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하셨고 결국 나는 유학길에 오르면서 태수와 헤어져야 했어요. 태수는 여전히 훤칠한 키에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떠나던 날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났던 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유학길에 오른 후에도 자주 태수 생각을 했지만 결국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혼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러 다시 만난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이야, 나 기억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지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쩐 일이야, 여기서 보다니. 잘 지냈어? 태수가 물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 너는? 겨우 이 말을 했을 뿐인데 목이 메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몇몇이 2차로 술자리를 가졌어요. 태수와 나는 나란히 앉아 4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지요. 그는 결혼했었지만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어요. 자녀는 없었고요. 너는 어때? 결혼은 했어? 태수가 물었어요. 했었어. 이혼한 지 7년 됐어. 딸이 둘 있어. 내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땐 정말 미안했어. 생각 많이 했어.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었지. 나도 네 생각 많이 했어.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더 용기를 내볼 걸 그랬나 싶기도 해. 헤어질 때 태수는 내 연락처를 물었고 나는 주저없이 알려주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동창회가 끝나고 몇 주 후 우리 동네 공원에서 매주 열리는 걷기 모임에 나갔어요.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좋아서 시작한 취미였지요. 이혼 후에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새 3년째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걷기 모임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태수였어요. 그는 나를 보고 놀란 눈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태수 씨? 여기 산다고는 말 안 했잖아. 선이 너도 이 동네에 살아?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 알고 보니 태수는 1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정리했던 회사 근처라 퇴직 후에도 이 동네가 편하다고 했지요. 둘 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 저기 아파트 단지에 살아. 너는? 태수가 물었어요. 나는 이 동네 주택가에 작은 집이 있어.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야.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깊어졌어요. 아침 걷기 모임 후에는 자연스럽게 동네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는 시간도 가졌어요. 은퇴하고 뭐 하며 지내? 카페에서 태수가 물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영어 가르치는 일도 해.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태수 씨는 난 취미로 목공을 배우고 있어. 평생 사무실에만 있다가 은퇴하니까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 어느 날 태수가 물었어요.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내 시간이 생겨서 좋을 때도 있고 내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외롭기도 해. 태수가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마음 편하게 웃는 너 보니까 내가 더 살아있단 생각이 들어.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사실 나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웃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그를 만나러 나가는 걸음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요. 걷기 모임이 끝난 후에도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태수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알려주고 나는 태수에게 내가 자주 가는 맛집을 소개했어요. 주말에 시간 있어? 동네 근처에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어느 날 태수가 물었어요. 뭔가 설레는 마음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좋아. 나도 가보고 싶었어. 그렇게 우리는 걷기 모임이 아닌 날에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면서 쓸쓸했던 시간들이 어느새 설렘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태수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어요. 걷기 모임이 없는 날에도 연락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지요. 한 번은 공원에서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태수가 재빨리 내 팔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마주친 눈빛에서 무언가 느껴졌어요. 가슴이 뛰었죠. 괜찮아?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고마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내 손이 떨렸어요. 좁은 오솔길을 지날 때면 태수는 항상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어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아주었지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참 따뜻했어요. 어느 날 태수가 조그만 선물을 건넸어요. 사진첩이었어요. 열어보니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 그리고 내 옆모습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놀라서 물었어요. 태수는 쑥스러운 듯 손등으로 턱을 극적이며 말했어요. 예쁘더라. 걷는 모습이. 그래서 찍었어.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이렇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처음이야. 젊었을 때도 결혼 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태수가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순간들을 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내가 꽃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그는 아름답게 담아냈어요. 이렇게 예쁘게 나온 사진은 처음이야. 내가 말했어요.
사진작가였어?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너를 보면서 사진이 찍고 싶어졌어. 태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여름이 왔어요.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가끔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어요. 63살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 어색하면서도 참 따뜻했어요. 어제 텔레비전에서 영화 노트북 하더라. 혹시 봤어? 어느 날 태수가 물었어요. 응, 예전에 봤어. 왜? 늙어서도 서로 사랑하는 노부부 이야기잖아. 보면서 생각했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젊은 시절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태수는 내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했고 나는 태수가 싫어하는 음식을 피해 요리했어요. 서로의 취향과 습관을 알아가는 과정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비 오는 날 태수는 우산을 들고 내 집 앞까지 마중 나왔어요. 걱정됐어. 혼자 걸어올까봐. 그가 말했어요.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집 앞까지 죽을 들고 와서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쪽지가 있었어요. 빨리 나. 너 없는 아침 산책은 심심해. 그런 작은 배려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였지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3살의 봄은 20대의 봄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저녁, 태수와 나는 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태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이야, 이제는 너랑 남은 시간 함께 보내고 싶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말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어요. 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그리고 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행복해. 하지만 우리 딸들 생각도 해봐야 해. 태수는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주변에서는 어떻게 볼까? 그리고 무엇보다 딸들의 생각이 중요했어요. 그날 밤 첫째 딸과 영상 통화를 했어요. 태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엄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요? 딸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그런 거 아니고 옛날에 알던 사람인데 우연히 다시 만났어. 대학 때 사귀었던 사람이야. 어머 첫사랑이요. 로맨틱하네요.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딸에게 태수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함께 걸으며 친해졌는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설레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예요.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다음에 서울 올라갈 때 같이 식사라도 해요. 엄마 지금 진심이라면 우리도 응원할게요. 아빠랑 헤어지고 혼자 계신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둘째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이제라도 웃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저희도 한번 뵙고 싶어요. 결혼 생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순간 당황했어요. 결혼이라니.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질문으로 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딸들의 이해와 응원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밤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태수 씨, 나 딸들이랑 얘기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이야? 선이야. 너무 기뻐. 우리 둘 다 나이 들어 시작하는 사랑이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어요. 첫사랑과의 두 번째 시작.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고마워, 선이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태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딸들이 주말에 서울로 올라와 태수를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태수의 진심 어린 모습에 딸들도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큰딸이 말했어요. 태수 아저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요즘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이제 제가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라며 둘째 딸이 웃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딸들이 돌아간 후 태수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이야, 우리 결혼할까?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우리 나이에 괜찮을까? 나이가 중요한가? 남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태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함께해요.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조용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내 딸들과 태수의 동생, 그리고 가까운 이웃 몇 명만 초대했지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편안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하얀 꽃다발을 안고 태수 옆에 섰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태수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선이야, 40년 전에 놓친 손. 이젠 절대 안 놓을게. 나도 태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린 늦었지만 다시 피어난 사랑이에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태수는 젊었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헤어진 후에도 자주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나도 유학생활 내내 태수를 잊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지요. 난 항상 선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항상 특별했어. 내가 말했어요. 우리의 결혼은 화려한 예식장이나 멋진 피로연은 없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형식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결혼이었지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봄을 위하여. 태수의 동생이 건배사를 했어요. 큰딸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를 자르며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둘째 딸은 우리의 첫 만남부터 재회까지의 이야기를 예쁜 액자에 담아 선물해 주었고요. 그날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하나로 이어가기로 약속했어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첫날 밤, 우리는 함께 살 집에 들어섰어요. 내 물건과 태수의 물건이 섞여 있는 공간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 한 잔 마실까요? 내가 물었어요. 태수는 그래요. 라고 답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첫날 밤과는 다른 조용하고 깊은 설렘이 있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참 예뻤어요. 그 달빛 아래서 태수의 얼굴을 바라보니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잠시 후 태수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작은 실버 목걸이였어요.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지요. 이게 뭐예요? 놀라서 물었어요. 예전에 주려 했지만 못 줬어. 널 그리워하며 만들었어. 태수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목걸이를 가까이 들여다보니 펜던트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너의 이름으로 다시 피어난 내 봄. 글씨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태수는 내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조용히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었어요. 오늘부터 너의 하루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에 나는 태수에게 안겼어요.
주름진 손으로 서로를 껴안은 우리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따뜻했어요. 이거 언제 만든 거야? 내가 물었어요. 헤어진 후에 혹시라도 다시 만나면 주고 싶어서. 하지만 그 기회가 오지 않았지. 40년 동안 간직했던 거야? 놀라서 물었어요.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꺼내보면서 내 생각을 했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길 바라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내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둘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았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운명 아닐까? 태수의 손가락이 내 목의 목걸이를 부드럽게 만졌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의 손은 젊었을 때처럼 매끈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는 더욱 따뜻했어요. 이제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못 가본 곳도 같이 가보자. 태수가 말했어요. 응, 그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아픔과 그리움이 모두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내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40년보다 짧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 소중하게, 더 행복하게 보내자. 태수가 말했어요. 그래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창가에서 들어오는 달빛 아래 우리는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없었지만 우리의 심장 박동이 리듬이 되었지요. 태수가 내 허리를 살짝 감싸고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대학 시절, 축제 때 우리 이렇게 춤췄었지. 태수가 추억을 떠올렸어요. 기억나요. 그때 태수 씨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었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시간이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날의 설렘과 지금의 깊은 이해가 함께하는 사랑이었으니까요. 태수가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야. 나도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태수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과 이렇게 한 집에서 잠들다니.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 진실이 있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내 인생의 봄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사랑은 늦은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 이렇게 따뜻할 줄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밝았을 때 태수가 커피를 내려 침대로 가져왔어요. 좋은 아침, 우리 아내. 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좋은 아침, 우리 남편. 내가 대답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새사무리가 정말 결혼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63살에 다시 시작된 새로운 삶.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태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삶.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요.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는 순간 인생은 다시 한번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해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에요. 저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봄도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예요.